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 일반 과목의 첫 번째 시간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정보통신의 정의, 그 다음에 발달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의 이용 형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정의와 발달 과정입니다. 자,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면 자,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수단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정보통신 기술은 정보 처리 기술, 그 다음에 통신 기술 합쳐서 정보통신 기술이 되겠고요. 자, 통신 회선에 문자나 부호나 영상, 음향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 또는 그에 부수된 입출력 장치, 자, 기타의 기기에 접속해서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 통신을 우리는 정보통신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정보통신 기술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신 기술 결합되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컴퓨터 또는 컴퓨터 단말 장치, 통신망을 접속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 또는 교환하는 체제. 자, 좁은 의미로는 데이터 통신을 정보통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데이터, 음성, 이미지, 영상, 멀티미디어 통신까지를 정보통신이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보 전송에 대해서 자, CCITT, 자, 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줄여서 CCITT라고 하죠. 자, CCITT에 의해서는 자, 기계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처리된 정보의 전송을 정보통신 또는 정보전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자, 넓은 의미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정보전송. 좁은 의미 컴퓨터 통신 회선으로 분산돼 흩어져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정보 전송에 대해서 또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정보통신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정보 소스죠. 정보 소스. 그래서 정보원이라고 이야기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달 매체. 자, 우리가 뭐 계속 유선 또는 무선을 가장 크게 전달 매체로 보죠. 우리가 컴퓨터 통신에서. 자, 정보 목적지 어디로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그것을 전달할 거냐. 자, 정보가 전달되는 곳. 그래서 정보 소스가 있고요. 정보 목적지가 있고요. 전송 매체가 있다. 그래서 전송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 목적지로 전달하는 것. 정보통신의 3요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일반적인 특성. 자, 고속통신. 또 에러 제어. 자, 그래야 신뢰성이 높고요. 자, 다중전송, 광대역 전송. 그러니까 광대역은 좀 넓게 통신성이 넓다. 뭐 이렇게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 넓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시간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고품질의 통신이 가능해요. 그죠? 정보 통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경제성 높고요. 자, 응용 범위 높고, 전문적인 기술 별도의 장부가 요구가 되지요. 자, 분산 처리 방법을 활용하고 대형 컴퓨터의 공동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보 통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필요성이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PC 또는 단말기, 정보 처리 기기 사이에 정보 교환 할 필요가 있어서 정보 통신이 생겼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또 자원을 공동 이용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의 그 신뢰도는 향상이 됩니다. 자, 경제성의 필요성도 있고, 자원의 이용 가능도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정보 통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정보와 정보통신 서비스. 자, 음성통신이 있고요. 전화 같은 거. 예. 자, 데이터 통신이 있고요. 자, 음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보 전송이 바로 데이터 통신. 자, PC 통신, 뭐 이메일, 파일 전송, 뭐 이런 것들. 자, 이미지 통신, 화상 통신은 자, 그림이나 도표, 차트, 그래픽, 사진과 같은 화상 정보의 전송을 화상 통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팩스죠, 팩스. 그리고 이미지 파일 전송. 네, 이렇게 정보 통신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영상 통신, 화상 통신의 발전된 형태. 그래서 그 화상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화상 통신. 자, TV, 영상 회의, 주문형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영상 통신이 되겠고. 자, 멀티미디어 통신은 모든 정보들을 통합한 형태의 통신 서비스를 멀티미디어 통신. 자, 음성 데이터 화상 정보의 통합적인 원격 회의나 원격 교육 이런 것도 다 멀티미디어 통신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의 역사를 보면 자, 모스 부호 그러잖아요. 이 모스 워싱턴과 볼티모어에 관한 전신 전기 통신의 시초가 바로 1844년이라고 하고요. 자, 벨 전화를 발명하신 분이죠. 자, 1876년이고요. 전화를 발명했고 음성통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4개. 그래서 반자동 방공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이고요. 4개. 자, 4불에는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그래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 자, 4불에. 자, 그렇게 외우시고요. 자, 미국의 아르파. 아르파 하면 여러분들 1969년이라고도 하고 여기 1970년 써 있는데 바로 인터넷의 시초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고요. 아르파. 자, 미국의 텔레사는 75년에 패킷 교환 신호 방식, 패킷 서브,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이 시작이 된 거죠. 자, OSI 7계층의 참조 모델이 77년 발표되었고요. ISO, 즉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개발한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규정입니다. 자, 1980년 이후에 종합정보통신망, 즉 ISDN이죠. 근거리 통신망, 우리 웬만한 데는 다 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광대역 통신망, 그래서 자, 부가가치 통신망 이런 것들이 1980년 이후에 나오게 되겠고요.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과정을 좀 보면 정보통신 이전의 통신은 전기통신, 정보통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고요. 자, 전기통신 이전의 통신은 또 인류의 탄생 더불어 시작됐고, 자, 몸동작이나 이런 건 이제 양자 간의 송신과 수신자 간의 어떤 교환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몸동작은 상대방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동작이 되겠고, 자, 언어도 마찬가지요. 각종 물리적 도구, 예, 편지 같은 거, 자, 이런 거 원시적 시대의 통신이었고요. 자, 지금 여기 원시에는 편지는 없겠네요. 자, 그 이전에 자, 전기통신은 전신을 사용하던 제1세대, 전화를 사용하는 제2세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정보통신 시대는 데이터 통신을 사용하는 제3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전기, 1세대는 전기통신. 자, 그 다음에 2세대는 전화통신. 자, 3세대는 바로 데이터 통신. 3세대는 바로 데이터 통신. 예. 자, 통신과 컴퓨터의 각각의 기술 발전이 서로 융합돼서 복합적 고도의 정보 기술 활용인 제4세, 4세대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보 활용 기술, 그래서 정보통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통신의 발달을 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봉화, 즉 불을 피우는 거죠. 불을 피워서 멀리서 불을 보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옛날 정보 수단이고 신호기, 모르스 1800년대 처음 나왔고요. 전신, 제1세대 전신, 2세대 전화, 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 거죠. 여기. 자, 3세대 데이터 통신,
그래서 4개, 4불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4세대 정보통신 또는 위성통신. 그래서 그 65년을 지금 상업용 위성통신에 그 연도로 지금 뽑았고요. 5통신이 바로 멀티미디어 또는 광통신. 그래서 자 6세대가 바로 무선 인터넷.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제6통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요거 뭐 블루투스, IMT 2000, 뭐 자 LTE, 그다음에 5G 뭐 굉장히 많죠.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거는. 자, 통신 기술의 발달을 좀 보면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아날로그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디지털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음성이나 뭐 이런 거, 전화 같은 거, 자 이런 것을 아날로그 통신으로 보았고요. 자 데이터, 그러니까 그 패킷 교환이죠. 자 그다음에 종합정보통신망, 그래서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그 통신을 지금 디지털 통신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가 최초로 행한 통신, 손말, 외침, 북 뭐 이런 거였고요. 자 원거리 통신 방법이 필요해져서 봉화, 파발마 뭐 이런 거. 자 인쇄기술의 발달은 통신이 대중매체의 기능을 가지도록 했었고요. 자 전기통신, 원거리 통신은 과거의 통신과 현재적인 통신에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기로에 있고요. 자 84년입니다. 1884년 모스, 부호하는 그 모스라고 하는 분이 최초의 전신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76년에 미국의 베리라고 하는 분이 전화기를 발명을 했죠. 자, 모스 부호,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어떤 긴박한 어떤 뭐라 그러나 빨리 통신을 보낼 때 이렇게 짧고 긴 어떤 점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전송을 하죠. 그래서 짧은 점과 비교적 긴 선을 배합해서 알파벳과 숫자를 표시한 것이 바로 모스 부호고요. 1844년입니다. 워싱턴에서 볼티모어 사이에 전신 연락에 최초로 사용이 모스 부호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전기의 발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BC 600년경,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리스의 탈레스라고 하는 분은 호박을 마찰하면서 이 대전, 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가벼운 물체를 흡입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런 호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가 엘렉트론이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전기, electricity라는 말이 바로 호박에서 유래되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전신 전화망, 현대의 전기통신의 시초죠. 자, 1937년 모스가 발명하셨고요. 텔리그래프. 예. 자, 1844년 그 모스 부호를 그 상업용의 전신 시스템이 발명이 되면서 모스 부호를 사용했고, 1876년에 그레이엄 벨의 원래 그 이름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발명했고 1877년에 상자 모양의 전화기가 등장을 했고요. 자, 600여 대의 전화가 교환국 없이 각자의 전용선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1887년 벨은 유럽의 전화기를 소개했고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직접 시연도 했고, 자, 초기 전화망의 형태로 연결하게 되면서 사용자가 n일 때 2분의 n-1,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n일 때 4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 모두 연결하는 그게 2분의 1, n-1이죠. 그러니까 회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전용선이기 때문에. 자, 연결 비용 많이 들죠. 회선 관리 어렵죠. 예, 이런 어떤 그 문제점이 있었었고요. 자, 전기통신, 원거리 통신인데, 자, 1901년입니다. 자, 마르코니가 모스 부호 무선 송출기를 발명하셨고, 그래서 무선통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무선전신 전화기가 사용되면서 무선통신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지상과 항공기 사이의 통신도 또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스부호를
송출기를 만드신 마르코니에 대한 사진과 모스 보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정보통신은 네트워크와 컴퓨터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혁신, 컴퓨터의 발달로 네트워크가 발달을 하게 되었고, 정보 전달의 시간적, 지역적, 개인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고, 정보통신 시스템은 정보 시스템 더하기 통신 시스템,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초기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예를 보면 1958년입니다. 자, 미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한 반자동 지상관제, 즉 Semi Automatic Ground Environment라고 하는 단어의 이니셜 4개라고 하는 통신 시스템이 등장을 했고요. 자, 센터에 있는 컴퓨터, 항공 레이더망을 연결하고, 예, 컴퓨터와 항공 레이더망을 연결하고 항공기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컴퓨터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임무 수행 중인 전투기에 명령을 하다라는 시스템이 바로 되겠고요. 자, 온라인 정보 시스템 이용과 동시에 통신 기능을 이용한 정보 전달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요. 자, 1974년에 IBM이 SNA를 발표를 했는데, SNA를 좀 보면 컴퓨터 간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용자 이용 형태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화된 네트워크 방식이 바로 SNA이고요. 자, SNA는 IBM 호스트, 그다음 터미널 간의 통신을 위해서 개발된 독자적인 통신망 구조이고요. 자, SNA는 OSI 7 계층 모델과는 대응되는 구조를 또 갖고 있고요. 자, 기존의 정보통신 형태는 전신, 전화, 데이터 통신 각기 별개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 자, 여러 형태의 정보를 하나로 묶어 전송하는 초고속 디지털 종합 정보 통신망으로 발전을 했고요. TCP/IP, 자,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TCP/IP는 통신 규약을 대부분 표준으로 사용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정보통신 기술 없이는 산업활동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호의 의미를 좀 보면 기존의 음성, 영상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죠. 자, 소리의 고저, 그다음 음향 정보의 주파수에 해당 하고요. 음폭은 진폭, 진폭은 이렇게 진동할 때 이제 요런 거. 자, 그다음에 음향 정보는 연속적인 진폭 값을 갖는 아날로그 신호이고요. 전송 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 예, 선과 숫자로 구분할 수 있고요. 아날로그는 곡선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아날로그라는 거죠. 자, 전류의 주파수나 진폭 등의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전류를 전달하고, 디지털은 0과 1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상태, 즉 1, 흐르지 않는 상태 0, 두 가지를 조합해서 전달이 가능하고요. 자, 전자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구분을 하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자, 이 아날로그가 비슷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표현 수단에서의 변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요. 디지털. 자, 손가락으로 세무할 때 그 단위가 되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게 디지트거든요. 디지트. 거기서 나온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전자기 신호를 이용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달이 되는데, 자, 연속적인 값을 표현하기에는 실제로 사용되는 전류가 매우 불안정하고요.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두 상태로 모든 값들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방식의 어떤 그 기본이 되겠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부호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매체에서 보낼 수 있는 신호 형태, 정보 표현 형태가
다른 경우 정보를 전송 매체에서 전송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부호화라고 합니다. 자, 정보를 전송 매체에서 전송 가능한 신호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고요. 복호화는 변환된 신호를 다시 정보 형태로 복원하는 거. 그래서 자, 신호와 복호화 이렇게 되겠죠. 자, 신호 변환기는 부호와 복호를 수행하는 기기이고요. DSU, CSU, 모뎀, 코덱, 자, PCM 기기, 전화기, 방송 장비 등이 신호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하고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같이 네 가지 부호화 방식이 가능한데, 자, 디지털에서 디지털 부호화, 디지털 매체를 에서 디지털 매체로 부호하는데,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자, 얘는 DSU, CSU가 이것을 맞고요. 자, 컴퓨터에서 디지털 모니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자, 뭐 단극형, 극형, 양극형 방식으로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겠고요. 자, 디지털 부호화입니다. 그래서 뭐 단극형, 극형, 양극형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부호화라는 것은 일단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코덱이라고 하는 장비에 의해서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줍니다. 자, 랜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경우 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다시 변환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에서의 부호화에 대한 내용. 자, 펄스 코드 변조라는 게 있어요. 예. 아날로그 정보를 크기에 따라 높이가 다른 펄스열로 나열한 1차원 펄스 변조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컴퓨터와 관련된 아날로그 신호 체계를 거의 PCM에 기반해서 저장하게 되어 전송하고, PCM 신호를 생성하는 순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화, 그 다음에 PAM 이런 것들을 거쳐서 디지털 레벨의 비트 수만큼 이진 코드로 바꾸고 변환된 예진넷 값을 펄스로 표현하면 그 값이 나온다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부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있고, 자, 이 모뎀이 반드시 뭐 아날로그 이 디지털 아날로그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런 디지털 신호를 모뎀이 인식하고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어야 이게 통신이 되는 거죠. 자, 진폭 편의 변조. 그래서 시프트를 하는데, 자, 신호의 진폭을 변경합니다. 진폭. 그래서 진폭 편의 변조이고, 주파수와 위상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잡음에 가장 취약한 부호화 방법이 바로 진폭 편의 변조 ASK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디지털 아날로그 부호화는 주파수 편의 변조, 자, 그 다음에 위상 편의 변조, 자, 그 다음에 구상 진폭 변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파수 편의 변조는 FSK고, 자, 위상 편의 변조는 PSK, 구상 진폭 변조는 QAM이고요. 이번에는 아날로그로 부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진폭 변조가 있고요.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 자, 진폭은 이렇게 해서 파동, 이게 이제 아날로그 파죠, 파. 아날로그 파가 이렇게 변화하는 높이, 예, 요게 지금 진폭인 거죠. 요만큼이 진폭이 작고 갈수록 높고, 그러니까 진폭이 변화한다는 거죠. 진폭 변조에 대해서 그건 이제 영어로 amplitude modulation, 변조가 modulation. 그래서 신호의 진폭 변화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과 같이 바뀌는 변조 방식. 그래서 진폭 변조가 있고요.
주파수는 어떤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맞냐 이거죠. 파가. 그게 이제 주파수고요. 그래서 frequency modulation 해서 주파수 변조에 따라서 그 신호의 전압 변화에 따라서 변조가 주파수 변조이고요. 자, 위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에 위치했냐 이죠. 어디에. 그래서 지금 이 파가 살짝 이게 다르잖아요. 예, 요게 이제 있고 없고가 다르죠. 신호의 위상, 예, 변조 신호의 전압 준위의 변화에 따라 신호의 위상이 바뀐다. 그래서 위상은 페이스 마듈레이션. 그래서 AM, FM 우리가 FM 라디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M 라디오 주파가 자 위상. 그래서 얘는 페이즈 PM. 그래서 AM, PM, FM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를 보호하는 그런 종류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정보통신의 이용 형태에 따른 내용인데요.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라서 온라인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시간 처리를 하냐,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냐, 이게 실시간 처리를 안 하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온라인의 입출력 장치와 데이터 전송 장치, 통신 제어 장치 등이 자, 요거죠. 회선으로 직접 연결돼 있다. 온라인. 라인이 온 상태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은행 업무 온라인이어야죠. 아주 예전에는 이거를 온라인 업무 처리 안 하고 있다가 언젠가 은행에 이렇게 붙었어요. 자기들은 온라인 처리를 한다. 즉 실시간 처리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석 예약 같은 거 비행기나 기차 이런 자석 예약을 할 때 실시간 즉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엉망 꼬이는 거죠. 예. 자, 전화의 교환, 공작기계의 수치, 그다음에 열차 운행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 처리를 해야 반드시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급여 처리를 뭐 당장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계산되었다가 급여 날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경영 자료 같은 경우 뭐 즉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말기와 컴퓨터 사이의 종이 테이프, 종이 카드, 자기 테이프와 같은 기록 매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예,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작업할 때 실시간 처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처리 방식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이 있고요. 자, 정보통신 이용에 따라서 뭐 질의응답, 정보 정정, 데이터 수집, 입력, 시분할. 자, 여러분들 이 시분할 같은 경우는 자, 대형 컴퓨터 처리 시간 분할해서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한다. 예전에는 이 컴퓨터가 하나인데 되게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죠. 그래서 지금은 각 컴퓨터실에 한 사람이 한 대의 컴퓨터를 놓고 실습을 하지만 예전에는 컴퓨터가 있는 방은 따로 있고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방에는 터미널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을 터미널이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는 한 대이지만 여기에 있는 방의 개수에 있는 컴퓨터 개수만큼 이 한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나누어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분할 타임을 나누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 의미를 갖고 있겠고요. 시분할 처리. 자, 원격 일괄 처리. 자, 일괄 처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배치죠. 한꺼번에 처리 내용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같은 경우, 수능 같은 경우 시험을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 우리가 세탁기 같은 거를 양말 하나 돌리지 않고 속옷 하나 돌리지 않고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죠.
일괄 처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거래, 실시간으로 거래 처리, 공정제어, 컴퓨터 네트워크, 자, 실시간 처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시간 처리를 또 다른 말로 온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온라인이라는 건 이제 그 선으로 연결됐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온라인 처리는 실시간 처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발생 즉시 처리한다. 예, 그래서 실시간 처리, 리얼타임 실시간 처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입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일단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있을 때 전송계, 전송을 위한 시스템들이 있고요. 처리, 주로 여기는 컴퓨터죠.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있다. 전송계는 단말 장치, 터미널, 데이터 전송 장치, 통신 제어 장치, 이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통신 제어 장치, 그다음 신호 변환 장치, 통신 회선. 컴퓨터 같은 경우 CPU와 주변 장치로 이렇게 구성되었고, 전송기 같은 데이터의 전송, 이동을 담당하는 거고요. 처리는 말 그대로 처리를 담당합니다. 단말 장치는 입력하고 수신할 수 있는 기계, 터미널 같은 거. 신호 변환 장치는 이제 모뎀 같은 거, 그다음 DSU, CSU 뭐 이런 거 있죠. 자, 통신 회선은 그 이동 통신에 대한 그 통로, 통신에 대한 통로. 자, 중앙 처리 장치, CPU, 주변 장치는 뭐 프린터 같은 거, 그다음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주변 장치가 되겠고요.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그 분류를 볼 때 일단 3대 요소, 단말 장치, 교환 장치, 통신 회선이고요. 4대 요소는 단말, 그다음에 그 통신 장치, 그다음에 전송, 그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나누고요. 5대는 단말, 데이터, 통신,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이렇게 정보통신 시스템의 요소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모델을 보면은, 자, 아날로그 회선의 정보통신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모뎀, 기본적으로 변조, 복조, 자, 이거를 그 말을 모아서 모뎀이 됐고요. 자, 그 다음 CCU,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입니다. CCU, 중요하고요. DT, 데이터 터미널 위키먼트, 그래서 자, DT, DC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데이터 서킷 터미니케이션, 회선 종단 장치. 그래서 자, 그 망제어 장치, 그다음에 디지털 회선 종단 장치, 그다음에 다중화 장치. 자, 디지털 회선의 정보통신 장치는 자, MUX, 즉 다중화 장치인데요. 신호 변환 장치로는 DSU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그 문제를 풀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정보통신의 3요소가 아닌 것. 자, 정보원, 전달 매체, 정보 목적지. 3요소 맞고요. 대형 컴퓨터는 3요소에서 빠지겠고요. 자, 반자동 방공 시스템,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은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4개. 그래서 58년 4개를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